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죠? 팬데믹이 끝나고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해외여행 중 명품 쇼핑이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이죠.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관 신고 때문인데요. 주변에서는 현금으로 구매하고 박스를 버린 뒤 착용하고 오면 안 걸린다더라. 1년에 몇 번씩 일본 가서 명품을 쓸어 담아오는 지인은 사진 신고 안 해도 괜찮다던데, 위탁 수화물은 엑스레이에 걸리니까 기내 캐리어에 넣으면 문제 없다더라. 이처럼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들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용하고 들어오는 명품 가방이나 시계 정말 자진 신고를 해야 할까를 주제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믿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례,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세관에서 실제로 적발하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해외 출국자들이 코시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약 6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약 6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만 명품을 사서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하루에 약 6천 명이 명품을 들고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세관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물품을 확인해 어떤 게 해외에서 구매된 것인지 전부 적발할 수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은 대략 1,2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024년 현재도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1,200명이 모두 신고 누락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화물 검사, 행정 업무 등 다른 업무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완벽히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걸리지 않게 잘 피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세관에서 모든 여행객을 검사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관은 그날 소수의 타겟을 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데요. 이 중 하나에 걸릴 확률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에 신고 누락 이력이 있거나 고가품 구매 기록이 남아있다면 세관은 해당 사람을 꾸준히 주시하고 입국할 때마다 검사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도 한 번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니 그 다음부터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세관 검사를 받더라고요. 결국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이후 여행 때도 세관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피곤해지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원래 사용하던 가방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세관에서 적발 대상이 된다면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은 물건을 사용했는지 새 것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매 금액이 면세 한도인 $800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즉 800달러를 초과 물품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큰 불이익과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2,500짜리 가방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연쇄 한도인 $800를 초과한 $1,70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세금은 초과 금액 $1,700 곱하기 20%로 $340고요. 40% 가산세는 기본 세금에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340 곱하기 40%로 $136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 총 납부 금액은 $476가 되는 경우죠.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니 자진 신고가 훨씬 유리하겠죠. 더 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40% 가산세보다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2년 안에 3번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증가하며 벌금은 점점 커지고 세관 기록도 남게 되죠. 이런 불필요한 손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마음도 불안불안합니다. 세관에서 걸리면 어떡하지? 운 좋게 통과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반면 자진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히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도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실제로 제 주변에 1년에 5-6번 일본에 가서 명품을 잔뜩 사오는데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데 걸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시는 구매 대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구매하면 안 걸린다거나 위탁 수화물 대신 기내 캐리어에 넣으면 엑스레이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세관 직원들이 모든 사람을 검사할 수는 없으니 괜찮다 이런 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안전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 타겟을 정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타겟이 되어 검사받는 억울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 중 실제로 롤렉스를 착용하고 입국한
등록한 여행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구매 내역이 이미 세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서 입국과 동시에 적발된 경우가 있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사복을 입고 입국장을 돌아다니던 세관 직원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러한 여행객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여행 기록과 구매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AI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 시스템 덕분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세관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어떻게 적발할까요? 크게 5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화물 검사인데요.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짐 안의 복합품, 명품 가방이나 전자제품 등을 확인을 하고요. 의심되는 짐을 무작위로 열어서 검사도 합니다. 탐지견 활용을 통해 특수 피혁의 가죽 제품, 화폐, 귀금속 등을 불법 밀수를 하는지 확인도 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님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는데요. 여행객을 관찰할 때 긴장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되고요. 이분은 또 예외는 없습니다. 외관을 확인할 때 명품 가방, 시계 등 고가품을 소지한 사람을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와 기록을 검토를 하는데요. 여행 기록을 확인하는데 자주 해외를 방문하거나 체류 기간이 짧은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검사를 하죠. 그리고 과거 신고 기록이나 납부 내역을 분석해서 적발 대상 선별도 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 기술 활용인데요. 요즘 AI가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AI 분석을 통해 신고 금액, 짐 크기 등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을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 3D 스캐너를 통해 물품의 재질과 구성을 정밀 분석을 하죠. 다섯 번째로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데요. 랜덤 검사라고 하는데 특별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여행객 선정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통해 특정 국가에서 온 여행객이나 특정 시기에 구매 패턴을 기준으로 검사도 진행됩니다. 이처럼 세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누락자를 적발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기술 발전 속에 나는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걸릴 수 있으니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네요.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한다면 신고 시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적발될 걱정 없이 입국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도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 자진 신고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명품을 몸에 착용하거나 수화물에 넣어 들여오는 것이 신고 의무를 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어온다면 적발될 위험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죠. 판매 목적으로 명품을 최대한 싸게 반입하려는 업자들이나 한번 짜릿한 맛을 본 사람들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세관은 몰라서 적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즉 세관은 우리의 행동과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자진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마음 편한 여행을 위한 필수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마음 편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쓰시던 명품백이 낡아서 수선이나 복원이 필요하다면 네이버에서 빌레키 스튜디오를 검색하셔서 상담 요청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명품 구매부터 관리까지 전문가의 노하우를 담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